2026년 1월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이 불러온 거대한 에너지 소용돌이 속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거대 시스템을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데이터 센터는 그저 우리가 보낸 이메일이나 사진을 저장해두는 조용한 창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AI 데이터 센터는 수천 개의 고성능 반도체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용광로이자 국가의 전력망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길래 위기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무려 175%나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가 미국 전력망에 갑자기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딜로이트의 예측은 더 충격적인데 2035년이 되면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2024년보다 30배 이상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예전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만 전기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추론 단계라고 부르는데 2026년부터는 AI를 학습시키는 것보다 이 추론에 들어가는 전기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실시간 통번역 같은 기술은 찰나의 멈춤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이미 꽉 찬 도심 전력망에는 이것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고 해도 이걸 송전탑을 통해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오는 허가를 받는 데만 5년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력망에 연결해달라고 줄을 서 있는 대기 용량만 미국 전체 발전소 용량의 2배가 넘는 2600기가와트에 달합니다. AI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속도전인데 빅테크 기업들은 이 긴 줄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전력회사만 믿고 있다가는 망한다며 각자 도생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대안은 바로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입니다. 메타는 2026년 1월 무려 6.6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수백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며 단일 기업의 구매 계약으로는 역사적인 규모입니다. 메타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개선한 동시에 빌 게이츠와 샘 올트먼이 투자한 차세대 소형 원자로 개발에도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2019년에 경제성 문제로 문을 닫았던 쓰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 이미 폐쇄되었던 원전까지 무덤에서 되살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다시 돌리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대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화석 연료인 천연가스를 다시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력회사의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 마당에 가스발전소를 직접 짓는 방식입니다. 이를 계량기 뒤편 발전이라고 부르는데 텍사스주에서는 에너지 트랜스퍼 같은 파이프라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와 손잡고 이런 계약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년이나 걸리는 대기 시간을 피할 수 있고 송전 비용도 아낄 수 있어 기업에게는 매력적입니다. 물론 부유한 빅테크 기업들만 자신들만의 전용 전력망을 갖게 되어 전력망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26년 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망 확충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목 내기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동부지역 전력망 운영사인 PJM에서는 1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전력 경매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전용 발전소를 짓기 위해 별도의 시장을 열고 그 비용은 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부담하게 하려는 초유의 조치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인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만 먹는 게 아니라 물도 엄청나게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글 혼자서 1년에 50억 갤런 이상의 물을 썼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냉각수 소비량이 막대합니다. 물이 부족한 애리조나 같은 곳에서는 주민들이 농업용수와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데이터 센터 건설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냉각팬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민원도 빗발쳐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승인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데이터 센터가 환경을 파괴하고
전기를 낭비하는 골칫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전기를 먹어치우기만 하던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 반응 기술인데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폭증해 블랙아웃 위기가 오면 전력회사가 데이터 센터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AI 학습처럼 당장 급하지 않은 작업을 멈추거나 내부에 있는 거대한 배터리를 돌려 전력망 사용을 줄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수위를 조절하듯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글은 텍사스에서 NRG 에너지와 손잡고 1기가와트 규모의 가상발전소 프로젝트를 시작해 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열 재활용 기술인데 데이터 센터의 뜨거운 열기는 그동안 식혀야 할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열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주변 가정이나 사무실의 난방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시애틀 본사 건물 난방에 인근 데이터 센터의 열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이미 수천 가구의 난방을 데이터 센터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다시 돌려주는 순환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먼 미래를 위해 지구를 벗어나 아예 우주로 나가자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루멘 오빅 같은 스타트업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우주 공간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태양광이 24시간 쏟아지고 기온이 낮아 냉각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전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 발전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거물들은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핵융합이 AI 전력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은 여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압박과 지역사회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데이터 센터가 불러온 이 전력 위기가 역설적으로 낡은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의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는 하마에 머물지 않고 전력망의 새로운 심장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남는 열을 나누어주며 전력망의 균형을 맞추는 거대한 에너지 허브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AI가 불러온 에너지 위기의 해답은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AI와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센터가 우리 전력망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골칫덩어리로 남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